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8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것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월요일에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추가적인 매수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뭔가 그 뚜렷한 모멘텀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시장이 다시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코스피는 0.7% 정도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상승 탄력으로 1% 정도, 그래서 지수로는 2525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후속적인 그 매수세를 계속해서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들면서 그 2520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한때는 그 선물 매수를 1조 넘게 이렇게 했는데, 주로 이제 그 선물 매수의 상대편이 이제 금융투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는 오후 들면서 현물 매수가 막 끌려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해서 어이없게 시작은 외국인이 해놓고 오늘 이제 현물을 제일 많이 산 건 우리 기관이 제일 많이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2,51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4,500억을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6,94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513.21포인트. 그래서 지난 그 연휴 전 주말보다 0.4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뭐 상승하지 못했지만 흐름은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코스닥도 한 0.7%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지수로는 851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후속적으로 역시 이제 1%가 넘게 또 이렇게 밀어 올려서 854포인트를 넘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뭐 오늘 코스닥에서 하루 종일 매도 우위를 보였어요. 물론 이제 끝날 부분에 그 매도 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서 오후 들면서는 아예 그냥 지수가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와 버리는 코스닥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이 셀트리온 헬스클럽 200원, HLB 700원 오른 거를 빼고는 에코프로비엠이 3.2% 하락했고, 에코프로가 6.59% 하락했고, LNF도 1.77% 하락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 방어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56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2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54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842.28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지난 연휴 전보다 0.33%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이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이 다 20일 이동평균선이 그 위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 저항선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쉽게 뚫어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보는 단기 파동선인 10일 이평이 전부 밑으로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받고 있거든요, 방향을. 그래서 추세적인 변화가 바로 오기는 쉽지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그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321원 40전, 그래서 1원 40전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총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그 코스피에서 산 거는 삼성전자 745억 순매수, 현대차 204억 순매수, 기아 74억 순매수, 네이버는 오늘 이제 실적 그 좋게 발표된 거에 힘입어서 861억을 순매수 했습니다. 요렇게밖에 없어요. 요렇게밖에 없고, 그 종목들은 기관도 동시에 샀습니다. 기관이 삼성전자 1022억을 샀고, 그 다음에 현대차를 188억, 기아를 134억, 네이버는 1045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코스피에서 산 거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네이버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39억을 팔고 에코프로는 371억을 팔고 LNF는 136억을 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에코프로비엠을 90억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를 91억 순매수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2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차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를 기관이 90억, 91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LNF는 16억을 순매도를 했고 반면에 개인들은 에코프로비엠은 43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는 26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LNF는 147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인 섹터들은 이제 제일 큰 게 이 사료 관련이죠. 사료, 밀가루, 대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식량, 식품, 곡물 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푸드플레이션이라고 요새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먹거리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육개도 닭도 이제 그 사료가 가격이 올리니까 육개 쪽도 오르고 또 그러니까 대체해서 또 수산 쪽도 오르고 이렇게 이제 오늘 그 움직임이 이어나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 사료용 옥수수 작황이 굉장히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옥수수 생산량이 그 작년 대비해서 26%나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대두박 이거는 대두박은 이게 진짜 사료에 중요한 배합사료에 중요한 거죠. 근데 전년 대비 마이너스 29%. 그런데 수출가는 이제 6개월 전보다 16%나 뛰었다. 이렇고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 내일이 그 러시아가 전승기념일이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흑해 협정 연장 금지 이거 하여튼 이런 거가 지금 그 흑해 협정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지금 그쪽에 서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백린탄을 썼네 어쨌네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곡물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준 거고 또 그래핀 관련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고 건설도 이제 앞으로 실적 기대된다 해서 특히 이제 대형 건설주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은 한일 경제 협력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돼서 또 일본하고 반도체 공조 계획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일본산 제품 그 공급 절차가 간소화돼서 그런 걸로 그렇게 세게 끝까지 밀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이유로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쪽도 현대차 그룹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제 그 자동차 부품 관련 그 업체들이 수혜 기대로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대규모 전기차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30년까지 24조를 투자한다. 그 전기차 364만 대 생산 목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또 이제 설탕값이 폭등을 해갖고 이게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설탕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국제 설탕 가격이. 그렇게 되니까 대한제당, 삼양사 이런 것들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냥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 그냥 급등으로 해서 우리 시장은 그냥 그 분위기만 그냥 가져온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우리 시장은 그 미국 시장이 그나마 지난 주말에 그 상승을 하면서 좀 그 분위기는 좋게 일단 가져와서 그 분위기 좋게 출발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이렇게 된 게 따지고 보면 그 애플이죠. 애플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이제 시총도 크지만. 근데 이제 그 애플이 2분기 연속해서 매출은 줄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측했던 주당 순이익이 1달러 43센트 정도였는데 1달러 52센트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은 뭐 9개월 만에 4% 이상 오르면서 9개월 만에 최고가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도 요새 이제 조금 이제 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중국에서 이제 그 일부 그 가격을 그 다시 인상한다. 테슬라 가격을 여기 때문에 또 상승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에 영향을 좀 받았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이 걱정을 했던 리세션 경기 침체, 이게 이제 4월 신규 고용을 보니까 비농업 부문이 25만 3천 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달에 23만 6천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5만 3천만 명이 25만 3천 명이 늘었으니까 그 전월에 23만 6천 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3.4%로 낮아졌고, 그런데 임금 상승률이 4.4%, 당연하죠. 실업률 낮아지고 고용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임금 상승률이 4.4%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연준은 새로운 고민에 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나스닥은 2%가 넘게 2.25% 상승했고, 그런 S&P 500은 1.85, 다운은 1.65,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 마감을 해서 그 분위기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전해진 거죠. 그런데 뭐 미국도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괜찮냐? 그러면 또 미국 시장도 그렇게 편하게 볼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하고 물론 다릅니다.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만 놓고 봐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의회하고에서 이제 그 부채 한도 상향시키는 그 줄다리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한 노이즈를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다 던질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그 코로나 때문에 공중보건법 42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실효를 이제 정지시켰어요. 그게 무슨 뭐냐면 그 이민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니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니네 코로나 갈 때까지 못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막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3D 업종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이제 그 실효 정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이제 그 아메리카 인근의 뭐 멕시코나 뭐 남미 되겠죠. 그쪽에서 이제 오는 인력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 3대 업종이 주로 이렇게 차지하면서 기존에 이제 그 미국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그 일자리가 이제 감소가 되고 임금이 이제 좀 떨어질 거예요. 임금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리세션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이제 그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미국도 이렇게 뭐 만만치만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분위기를 일단 탔으니까 분위기를 타고 오늘 보면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어떻게 보면 그냥 섹터별로도 그렇고 개별 종목도 그렇고 전부 이제 개별 약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도 해드렸지만 뭐 이렇게 해서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수혜가 기대된다. 뭐 이렇다.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기대예요. 근데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기대지. 그러니까 뭐냐, 분위기로 어분시킬 수 있어도 지속력은 없다. 이런 시장은 지속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미국에서 뭐 그 메가캡들 생각보다 실적이 좋다. 이게 실적은 그거는 팩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지금 그런 분위기를 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오전에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오후 되면서 조금 주저앉았지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부 기대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계속해서 시장을 밀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에서 제일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요런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딱 할 때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지금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대한제당이나 삼양사나 이 설탕 회사들 그래프 보세요. 그냥 갑자기 뭐 상한가를 튀는데 그러면 이제 야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일반 투자가가 실수하기 쉬운 구간에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을 우리가 크게 성격적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까? 상승 기조로 이렇게 해서 가는 장, 이런 장이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그냥 하락 기조로 우리 3,300부터 내리뺄 때 하락 기조로 가는 그런 장이 있을 테고, 또 이제 그 사이에 나타나는 이제 들쭉날쭉 막 이렇게 하는 박스권 시장이 있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크게 이제 구분을 하죠. 근데 이제 상승 기조로 가는 시장에서야 뭐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그게 맞는 거지만, 하락 기조나 적어도 하락 기조나 박스권 시장에서는 이게 섣불리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좀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시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땐 보유 종목 관리에 집중하라. 그 얘기인데,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보유 종목 관리에 집중하세요. 이 얘기는 더 사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사지 마세요. 이러면 좀 웃기잖아요. 좀 듣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런 말을. 시장은 뭐 안개 속을 가고 이러면 시장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시장이 무슨 안개 속을 가요.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유 종목 관리에 집중하라 이러면 이게 진짜 뭐 뭘 어떻게 집중해요? 더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매매 원칙이라는 걸 정해놓고, 연휴 때 시간 나서 공부 좀 하셨나 모르겠어요. 매매 원칙 다시. 뭐, 어린이날에다 오늘 어버이날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가족의 모임의 날이니까 잘 못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건 뭐 매매 원칙이니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변한 거 아니니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제가 1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셔라. 그래서 이거는 예외 없이 그 어떤 종목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근데 그럼 언제 상승장이 오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아니 근데 도대체 상승장은 언제 오냐? 근데 여러분 왜 주식을 사지 못해서 이렇게 서두르세요?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내가 이걸 사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살 때 벌어야죠. 안 될 때 왜 사요? 그러니까 위험할 때는 사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시그널을 사야 되는 시그널을 우리가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뭐냐면, 금리가 멈추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금리가 멈추는 건 물론이고 금리가 인하를 시작해야 돼요. 금리 인하돼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금리 인하돼서 되면 그게 이제 상승 기조를 다져가는 거니까 기조가 바뀌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게 그 매매 원칙에서 1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이 되고, 이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5일 이동평균선 10일 2평, 20일 2평이 정배열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매수 시그널이에요. 정배열이 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일봉 주가가 뚫어나갈 때, 위로 상승 돌파할 때. 그렇기 때문에 10일 이동평균선 기울기가 죽었다가 되살아나도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주식 비중 뭐 늘려가도 되죠. 천천히 늘려가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때가 아닌데 할 필요는 없어요. 주식 투자는 그게 중요해요. 주식 투자는 1년에 한두 번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닌데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이런 매매 원칙 같은 거를 가지고 시장을 끊임없이 그거를 관찰하는 필요는 있고, 또 여러분 가지신 것도 그냥 세력이 꺾여서 마냥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기다리면 언젠간 봉헌하지, 언젠가는 그렇게 하면은 뭐 매일매일 시장 볼 필요 없죠. 사고서 한 5년 후에 한번 열어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식 투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이제 또 어버이날인데 아직도 뭐 저는 이제 뭐 부모님 다 돌아가시지만 아직도 부모님께 연락 못 하신 분들 계시면 연락하세요. 예. 뭐 어버이날 아니라도 연락은 아무 때나 해도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살아계실 땐 몰랐는데 두 분 다 돌아가시니까 후회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황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